그의 전화벨 소리가 다시 울립니다. 새벽 2시에 손목시계를 보니 벌써 2주째입니다.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는 김미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45살이고 이혼한 지 이제 8개월째입니다. 혼인 지속 기간은 17년이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저와 같은 나이대에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전 남편의 연락.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미련이겠거니, 아니면 복잡한 감정들이겠거니. 하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계속되는 연락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는 걸. 결혼 초기에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신혼 아파트를 장만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저는 육아휴직 후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12년 차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것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주말 근무라고. 저는 아이와 함께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남편 책상에서 충전기를 빌려 쓰려다가 서랍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찾은 건 영수증들이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레스토랑 영수증. 날짜를 보니 제가 아이와 친정에 갔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보니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더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말투를, 표정을. 결정적인 순간은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료에게 확인해 보니 남편은 출장을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회사에도 오지 않았다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마도 다른 여자와 있을 거라는 것.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따져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들을 보여주니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인정했습니다. 회사 후배와 1년 넘게 만나고 있다고. 처음에는 그냥 호감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깊어졌다고. 그 순간 17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신혼 시절의 추억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함께 겪었던 일들, 모든 게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는 끝내겠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저를 속여왔는데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문제까지.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때문에라도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말로 얼룩진 부부관계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솔직하게 사는 게 낫다고. 이혼이 확정된 것은 3개월 후였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진행했고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남편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재산 분할도 합의하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끝난 후부터 남편의 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아버지이니까. 하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문자가 오고 전화도 자주 걸어왔습니다. 내용도 아이 얘기가 아니라 제 안부를 묻거나 옛날 추억을 언급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답장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 깜짝 놀라서 왜 왔냐고 물어보니 그냥 얼굴이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혼한 부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남편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남이고 아이 문제 외에는 연락하지 말자고.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다. 이혼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당황스러움, 분노,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동정심도. 하지만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일이고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각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 명절 때마다 오는 문자, 아이 생일이나 제 생일 때 보내는 선물들.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친구들은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17년을 함께 산 사람이고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제 SNS 계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파악하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 있냐, 누구랑 있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SNS에 친구들과의 사진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연락한 거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련이나 사랑이 아니라는 걸. 남편이 저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걸. 결혼 생활 중에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았고 제 일정을 항상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통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혼한 지금도 그 통제욕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아이까지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아빠를 미워한다고 말하거나 가족이 다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아이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였지만 아빠가 계속 엄마에게 연락하고 만나려고 하는 걸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심리 상담사를 만나서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상담사는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실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는 통제욕이 강한 성격입니다. 셋째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니 남편의 행동이 이해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저를 계속 통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을 받아주거나 만나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남편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SNS도 차단했습니다. 아이 관련 연락은 제 어머니를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너무 냉정한 건 아닌가, 아이에게는 아버지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단 후 몇 주가 지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언제 전화가 올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SNS에 일상을 올리는 것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제 어머니를 통해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도 선을 긋고 아이 문제 외에는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연락 시도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마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혼 후에도 전 남편이 계속 연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미련도 있었고, 통제욕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17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이 남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전 남편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17년의 추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남편의 연락이 반갑기도 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대화 방식이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아이와 단둘이 사는 삶에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니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처음에는 아빠를 그리워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빠와 만나지만 평상시에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최근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외도했던 후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심경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서로를 괴롭힐 필요는 없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의 지속적인 연락은 여러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련, 통제욕, 외로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과거에 머물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혼 후에 전 배우자가 계속 연락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정심이나 죄책감 때문에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처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연락의 방식과 횟수는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아이를 이용해서 압박을 가하거나 아이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부모의 이혼이 아이 탓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지만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게 되고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오랜 공백기가 있어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양육비와 재산분할로 받은 돈, 그리고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아이와 함께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외도를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와 둘이 있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습니다. 특히 아이가 아빠를 만나러 간 주말에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거든요. 친구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합니다. 아직은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이와 저의 행복이 우선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우리만의 속도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망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항상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가장 좋은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가끔 남편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담담합니다. 서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니까요. 아이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밝게 지내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가끔 엄마, 우리 집이 더 편해라고 말할 때면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제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의 교육비, 우리 모녀가 함께할 여행 계획,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렙니다. 과거를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17년의 결혼 생활도 제 인생의 소중한 일부였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이제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이 계속 연락하는 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